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113분반의 해양학과 2023-1452로 배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주제인 파랑 한계와 여러가지 해파에 대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기 앞서서 이제 좀 파랑 한계와 여러가지 해파라는 것에 대한 좀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쓸 용어들과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엔트리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전공 해양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양물리학 안에서도 파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도는 그러니까 궤도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궤도파가 무엇이냐? 궤도파는 일종의 해파의 움직임으로 해수면에서 파도는 종파와 행파가 합쳐진 궤도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궤도파는 물 입자의 원 운동으로 밀도가 다른 두 유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의 파를 하고 있죠. 이런 동그란 형태의 파가 밑으로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심에 도달하면 이제 에너지의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그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파랑 한계라고 합니다. 궤도파의 원궤도 운동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수면에서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면 원궤도 운동은 거의 이제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 깊이를 파랑 한계라고 하는데 정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즉 파장의 2분의 1의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랑 한계의 소심은 파장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심해파, 천해파, 중간 수심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해파는 수심이 파랑 한계보다 깊을 경우의 해파로 심해파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수면을 기준으로 파장의 2분의 1인 지점 파랑 한계보다 수심이 더 깊죠. 이런 경우를 심해파라고 합니다. 다음은 천해파입니다.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은 곳의 해파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의 2분의 1인 파랑 한계가 나타나지 않겠죠. 천해파는 물 입자 궤도 운동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터치 파턴 웨이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닥이 물 입자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 입자 궤도 운동은 타원에서 점점 평평해지는 그런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중간 수심파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해파와 심해파의 중간 성질로 중간 수심파의 경우 파장이 수심의 2에서 20배의 값을 가집니다. 즉 수심이 파장의 반보단 얕으나 20분의 1보단 깊다는 얘기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엔트리 한번 제가 만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에 바닷속 2랑 소놀 AI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제가 위치한 곳이 천해파가 나타나느냐, 중간 수심파가 나타나느냐, 어, 심해파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일단 변수로 보시는 것처럼 파장, 수심, 파랑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값을 이 친구 소놀 AI 로봇에게 입력해서 이 친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이 천해파가 나타나는 지역인지 아니면 뭐 심해파가 나타나는 지역임을 조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한 곳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파장을 대답으로 정하고
파랑 한계값이 아까 파장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랑 한계값을 이 친구가 계산한 값을 얘기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수심도 이제 그 묻고 대답을 통하여 이 친구가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위치한 곳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바다에서의 파장은 10에서 15m 정도 나타나는데 저는 14m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4m. 그니까 파랑 한계값이 7이라고 나오죠. 14 곱하기 0.5니까. 현재 위치한 곳의 수심은 일반적으로 동해안의 경우 평균 1.5m 수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부산이니까 1.5m 한번 해보죠. 1.5m 수심을 네, 여기까지 수심이 네, 저장됐죠. 이제 저장된 값을 가지고 천회파, 중간 수심파, 심해파를 정해볼 차례입니다. 아까 PPT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심값이 파랑 한계값보다 크면 심해파고 수심값이 파랑 한계값보다 작고 파장 곱하기 20분의 1보다 클 땐 중간 수심파, 수심이 파장값 곱하기 20분의 1보다 얕을 때가 천회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제 AI 모델 모양이랑 배경까지 바꿔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해파일 땐 이런 얼굴, 중간 수심파일 땐 이런 얼굴, 천회파일 땐 이런 얼굴로 바꿔줬고요. 각 파에 따른 이제 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도 바꿔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심해파가 제일 깊은 모양, 중간 수심이 중간, 천해파가 제일 얕은 모양, 모래사장이죠. 이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금 극단적인 값으로 넣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값을 보기 위해서 파장이 100, 만약에 파장이 100이고 파랑 한 개 50, 수심이 1일 때 천해파죠. 되게 얕은 거. 이번엔 그 심해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반대로 파장이 되게 작고 이제 수심이 되게 깊으면 되겠죠. 심해파를 체험하고 있네요. 이렇게 배경이 진하게 바뀌어주고 아까 중간 수심파는 보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